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왕자, 장미, 여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기서 이미 뭘 이야기하려는지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죠? 조금 더 힌트를 드려볼까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양이 들어있는 상자. 그렇습니다. 거의 집집마다 다 한 권은 가지고 있는 책, 모르는 사람이 더 드문 책, 바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이죠. 오늘은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작가 생텍쥐페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럼 오늘의 작가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1900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생텍쥐페리. 생텍쥐페리의 어린 시절은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집안은 자작 출신, 한마디로 귀족이었습니다. 귀족이란 단어가 주는 느낌에 맞게라면 고급스럽고 풍요롭게 살았어야 했지만 아버지가 기차역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면서 가세가 기울죠. 생텍쥐페리가 고작 4살 생일을 앞둔 때였습니다. 이런 힘든 어린 시절을 기억하며 생텍쥐페리는 자신의 집안은 가난한 귀족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죠. 그러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일한 남동생 프랑스와가 15살 때 류마티스열로 사망합니다. 이 일이 가족에게 미친 영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생텍쥐페리 역시 사랑하던 동생의 죽음에 망연자실했죠.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울지도 않았다. 어린 나뭇가지가 추락하듯 약하게 떨어졌다. 아버지의 죽음의 영향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어린 나이 동생의 죽음까지. 가장으로서 일어나야 했던 생텍쥐페리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싶습니다. 생텍쥐페리를 이야기하자면 그의 비행기 조종 이력을 당연히 말해야겠죠. 그에게 있어 비행기 조종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으니까요. 학교를 2번이나 중퇴했던 생텍쥐페리는 1921년에 군대에 입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행 조종을 배워 공군으로 옮겨가죠. 그러나 추락사고도 일어나고 이제 가족의 반대로 비행기 조종을 잠시 포기하게 됩니다. 이대로 끝날 리는 없죠. 1926년 생텍쥐페리는 기어코 다시 비행기 조종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사하라 사막을 건너 우편물을 배달하는 일이었죠. 이 시기의 경험을 토대로 생텍쥐페리는 비행조종사라는 첫 단편을 기고하고 1929년 첫 책 남방우편기를 출간합니다. 이어 1931년에는 야간 비행을 통하여 작가로서 유명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인지 남방우편기와 야간 비행은 둘 다 우편 배달 비행을 하던 생텍쥐페리의 경험이 아주 잘 녹아있는 작품입니다. 비행의 불안과 황홀함, 그리고 하늘과 지상의 삶을 아주 잘 나타낸 작품이죠. 여담으로 이 시기 생텍쥐페리는 콘수엘로라는 여성과 결혼하였는데 보헤미안적 영혼을 지닌 그녀의 언행으로 사실 생텍쥐페리는 많은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콘수엘로는 그에게 여신이자 고통의 원천이기도 했죠. 그리고 바로 그녀로부터 어린 왕자의 장미가 탄생하기도 한 거고요. 이제 그의 삶에 큰 영향을 준 2번의 비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935년 12월 30일 생텍쥐페리와 그의 동료 프레보는 파리에서 사이공, 지금의 호치민까지 비행 경주 기록에 도전합니다. 무려 15만 프랑이 걸린 경주였죠. 그리고 파리를 출발한 지 19시간 44분, 벵가지를 출발한 지 4시간의 비행 끝, 새벽 2시 45분에 이들의 비행기는 리비아 사막에 추락합니다. 이 시대를 감안하면 이 사막에서의 조난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추적장치고 뭐고 조난자를 찾을 길이 거의 없었거든요. 추락으로부터 가까스로 살아난 이 둘은 당시 포도 몇 송이와 오렌지 2알, 마들렌 케이크, 커피 조금, 화이트 와인 반병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고 어디를 향해 걸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 둘은 4일간 사막을 헤매죠. 탈수에 땀도 나지 않고 신기루와 헛것을 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정말
이건 정말로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조난 4일차 낮, 한 베두인인이 이들을 발견하고 구해주죠. 말 그대로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줍니다. 그리고 생텍쥐페리는 이때의 경험과 생각을 인간의 대지에 아주 아름답게 써내려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의 경험이 어린 왕자의 부분에도 녹아들어 있기도 하죠. 인간의 대지로 완전히 인정을 받고 외국 생활 중 어린 왕자도 완성한 생텍쥐페리. 지상으로 내려왔지만 생텍쥐페리의 하늘에 대한 그리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1943년 생텍쥐페리는 다시 비행을 희망합니다. 사실 이 시기 생텍쥐페리의 비행에 대한 열망은 무리에 가까웠어요. 전쟁 중에 비행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나이가 많았고 과거 비행기 사고들로 인한 부상들도 있었고요. 그는 분명 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의 끈질긴 요청으로 생텍쥐페리는 몇 번의 정찰 임무에 투입됩니다. 비행을 정말 사랑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드디어 1944년 7월 31일 비무장한 P-38 라이트닝기를 타고 정찰 임무에 나간 생텍쥐페리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비행이었죠. 프랑스 국민들은 그의 실종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생텍쥐페리의 시체나 비행기 잔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처럼 다른 별로 간 것이라는 꿈같은 소문도 돌았죠. 1998년 한 어부가 생텍쥐페리의 팔찌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비행기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2000년 드디어 비행기 잔해가 발견되고 2003년과 4년에 추가적으로 발견되죠. 그러나 여전히 추락 원인은 불분명합니다. 유해 역시 발견되지 않았고요. 시간이 지나고 독일 조종사가 당시 자신이 격추시킨 비행기가 생텍쥐페리였던 것 같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생텍쥐페리의 죽음은 미궁에 빠져있죠. 50프랑 지폐에도 그려져 있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를 위해 죽은 공로로 저작권이 아직 남은 생텍쥐페리. 이는 그만큼 프랑스가 생텍쥐페리를 사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제가 준비한 생텍쥐페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어린 왕자의 생텍쥐페리가 아닌 비행기 조종사이자 작가이자 한 인간이었던 생텍쥐페리의 모습을 조금은 알게 되셨나요? 부디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락서였고요.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및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